현대인에게 스마트폰,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는 이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자칫 뇌의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디지털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참 편리한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치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디지털 치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고 PDA나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기에 의존을 계속 하다 보면 네.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신조어입니다. 근데 보통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휴대폰을 어디다 놨는지를 기억나지 않고 뭔가를 검색을 하려고 인터넷 창을 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멍하니 있게 되는 등 다양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뛰어난데 종이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죠. 네. 이름 그대로 이 디지털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는 기기의 도움 없이 능숙하게 기억을 하던 것들이나 계산 능력, 암산 능력 이런 것들이 감퇴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각종 온 오프라인 매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해보면 어떤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필터링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다 노출이 아마도 동시에 다른 정보를 처리를 하면서 많은 일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주로 단기 기억력이 관여하는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이제 뇌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보라매 병원에서도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나 온라인 게임 중독 이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할 때 우리의 뇌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나요? 보통 인터넷 게임 중독을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나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정상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인터넷 게임 중독 환자들한테서 안정 상태에서든 집중력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때 뇌파를 찍었을 때든 둘 다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의 인지적 능력하고 관련이 돼 있는 뇌파 지표가 감소해 있는 그런 것을 나타냈었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에 이상을 시사하는 거죠. 디지털 기기 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사람일수록 멍하니 그냥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 어떤 의미인가요? 멍 때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안정 상태에서 촬영한 뇌파에서 저각성 수준을 보였거든요. 이 인터넷 게임 중독군에서 특징적으로 베타파에서 약한 파워를 보였는데, 이 저각성 수준은 즉 주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또렷하게 잘하거나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상태를 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집중하거나 분석하거나 자극을 주었을 때 그런 상황들하고 관련되어 나타나는 주파수 범위가 베타파인데, 이런 베타파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쓰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억하고 암기할 일이 없다 보니까 좀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다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 디지털 치매가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어떤 문제까지 좀 우려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치매 관련해서는 기억력이 저하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번호들을 잘 외우지 못하고 그런 단순 암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억력 감퇴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물론 이런 디지털 치매는 일반적으로 뇌 손상이 원인이 일반 치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디지털 치매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억력 저하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겠죠. 디지털 치매에 노출되기 쉽거나 취약한 계층, 또 이제 위험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악영향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속적인 과다 노출이 이어지면 이게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은 아직 뇌의 특정 부분에서의 성장이 다 끝나지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의력 통제라든지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더 많이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청소년들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 디지털 침해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디지털 침해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이 따로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이 절대적인 진단은 아니지만 자가 체크할 수 있는 10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외우는 전화번호가 회사 번호나 집 번호밖에 없다. 혹은 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의 80%는 스마트폰 카톡이나 이메일로 한다든지 전날 먹은 메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든지 거의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다든지 뭐 금방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이후로는 일반 지도를 본 적이 없다든지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 계산이 바로 되지 않는다든지 아는 한자나 영어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10가지 중에 3-4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면 아마 의심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뭐 교육이나 의료, 문화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또 이제 뭐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전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암기하고 손은 글씨를 직접 쓰고 또 계산할 일이 있으면 직접 계산을 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낮추는 것을 권유하고 있죠. 네, 디지털 기기를 이제 과도하게 쓰다 보면서 디지털 침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 보라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디지털 침해 위협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10가지의 자가 진단법 안내해드렸는데 한 번쯤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손으로 직접 쓰고 또 간단한 계산은 암산으로 해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손으로 직접 가계부를 쓰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